예, 이번 시간에는 그 이행지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행지체라는 거는 그 채무자가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행지체가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채무가 확정기한이 있다면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되는 거고, 불확정기한일 때는 그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 그렇게 되고, 기한이 없는 거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입니다. 추심 채무는 이행을 최고한 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멸시효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소멸시효는 그 압류 추심 결정서가 그 제3채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요게 먼저 도달하게 되죠. 그때 이제 소멸시효가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징금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이행지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불확정 기한도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이행지체가 되고, 소멸시효는 객관적 기한이 도래했을 때, 객관적으로 그 불확정 기한이 도래했을 때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되겠습니다. 지시채권은 기한이 도래하고 나서 정서를 제시해서 이행 청구한 때 이행지체가 되겠고, 뭐 무기명채권이나 면책청구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인데, 그거에 대한 종류는 요 지연손해금 채무라든지 부당이득 이득 반환 채무, 신원보정 채무, 이런 게 이제 그 기한이 없는 채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는 지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그 이행상 대가 관계가 있는 그런 동시이행, 일반적인 그 쌍무계약, 그런 때는 이제 채권자가 이제 이행을 제공했음에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이행지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쌍무계약 이행상 대가 관계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청구만으로는 그 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시이행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중지급 방지를 위해서 이 동시이행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지체가 성립합니다. 그거는 이제 원인 채권의 기한 도래 시에 이행 지체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쌍무계약에서 이행상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데, 이중지급 방지를 위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원인 채권이 기한 도래하면은 이행 지체가 성립한다. 그런 예가 어떤 거냐 하면은, 원인 채무 지급을 위한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외상매입금의 가령 5월 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내가 안 돼가지고 그 전에 어음을 또 발행해 준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내가 채무자가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음을 가져오라. 그러면은 이걸 지급하겠다 했는데 어음을 이제 안 가져왔다는 거죠, 채권자가. 그랬을 때는 채무자가 이중지급 위험이 있으니까 채무를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인 채무가 기한이 도래하면은 이행지체는 일단 발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기한이 없는 소비대차는 상당기간 정해서 최고했을 때는 그 기간 경과 시부터, 상당 기간을 안 정하고 그냥 최고했을 때는 최고 후 상당 기간 경과 시부터, 그 다음에 기한 이익을 상실한 채무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행 청구가 있을 때, 일반적인 때는 이행 청구가 있을 때 이행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한 이익을 상실했다고 해서 기한 이익이라는 것은 담보 가치를 손상시켰다든지 중간에 부도가 났다든지, 그러면 기한 상실 특약을 하잖아요, 보통. 그랬을 때도
그 기한 이익 상실했다고 해서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건 아니고 채권자가 이행 청구를 했을 때 이제 이행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그거를 이제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일반적으로 뭐 이게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인지 정지조건부 특약인지 불분명할 때는 요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봅니다. 채권자 이익을 위해서. 그럴 때 이행 청구를 했을 때가 이행지체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기한 이익이 상실됐을 때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지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이, 요거는 특별히 이제 요런 정지조건부, 그렇게 했을 때는 무조건 기한 이익 상실뿐만 아니라 이행지체도 성립한다는 그런 특약이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요 이행 청구가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행 지체가 됐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약금 그 규정이 있으면 위약금을 몰수할 수 있겠고, 담보권이 있으면 담보권 행사할 수가 있고, 강제 이행 청구를 법원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연배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가 전보배상, 요 이제 효과는 채권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지연배상은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전보배상은 상당기간 정하여 최고를 하고, 최고를 했을 때도 이행을 안 한다. 또는 지체 후에 이익이 채권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전체를 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책임이 가중된다. 지체가 이제 채무자가 이행지체를 했으니까 지체 후에는 뭐 채무자가 책임 없는 그런 손해가 발생해도 채무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는 법정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당 기간 정하여 이행을 최고화도 이행이 없을 때는 법정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하여튼 이행지체의 내용에 대해서 뭐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